안녕하세요. 회화 작업하고 있는 이코즈입니다. 저는 자전적인 기록과 기억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회화 화면에 이미지를 번안하고 또 다층의 복합적인 소재와 화면을 구축하면서 불확실한 상태성, 그러니까 느슨한 경계에서 열려있는 상태 그 자체에 집중을 하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사과 혹은 새는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작 작업들 중에 죽장면 다이어리, JD 연작 작업들의 총체적인 틀을 보여주고 싶었던 전시예요. 사실 저는 자신의 기록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각기 다른 소재와 주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연작 속의 연작을 다양하게 진행하는 복잡하고 복합적인 구성의 작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개인전에서는 이 기억과 기록에서 차용되는 시리즈의 복잡하고 방대한 소재들을 크게 구분지어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마을, 계곡, 장마가 온 마을과 계곡 이렇게 세 가지로 중심 소재를 정리를 해보고 작업들을 각기 구분된 공간에 디피를 하면서 제가 해왔던 것도 보여드리고 앞으로 할 것들을 동시에 같이 보여드리면서 JD 시리즈의 가능성과 여러 가지 갈래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과 혹은 새라는 전시명은 전시 막바지쯤에 정하게 된 제목이에요. 또다시 언젠가 꿈에 외할머니가 사과를 드시고 계셨는데 그 소리가 아삭아삭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아니라 찌직찌직 하는 소리로 들렸던 거죠. 근데 그게 틀니 소리인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눈을 딱 떴더니 그게 창밖에서 들리던 새 울음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꿈과 현실의 감각이 뒤섞이면서 그 사이에 경계가 느슨해졌던 순간이었던 거죠. JD 작업은 불확실성과 열려있는 상태, 경계에 놓인 순간과 시선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꿈과 현실의 기억을 구분하지 못해 혼란한 상태에서 시작하게 된 기록과 그 기록을 기억과 대조해보며 수없이 마주하는 내적 경험들은 제 작업에서 가능성이자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의식이었어요. 서로 뒤섞이면서 들려왔던 그때의 일화를 가지고 와서 혼란 속에 놓인 순간을 의미하는 사과 혹은 새라는 제목을 정하게 됐고, 그래서 사과 혹은 새는 그 꿈과 현실, 계곡과 마을, 원주민과 이방인, 일상과 비일상, 인간과 비인간 같은 좀 작품에 등장하는 긴장관계에 놓인 이항들을 의미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점은 그 제목을 영어로 했더니 애플올 버드로 됐는데 이게 A or B가 돼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가지가 섞여서 출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꿈은 실제 제가 어린 시절에 외할머니 집을 오가면서 시골 마을과 계곡 그리고 주변 환경들을 관찰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바탕으로 진행돼요. 근데 이 꿈은 같은 내용일 때도 있고 다른 내용일 때도 있고 매번 변칙적으로 변주하지만 변하지 않는 점은 매번 그 배경이 외할머니 댁과 계곡이 있던 죽장면이라는 것과 어린 시절에 내가 계곡과 마을을 오가며 그 환경과 대상들을 관찰하면서 사건이 진행된다는 거였어요. 그 변하지 않는 점이 어린 시절의 기억과 너무 유사하게 닮아있다 보니까 정말 병리적인 문제로 발전될 만큼의 혼란한 기억 왜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의 목적으로 기록을 꿈일지를 시작하게 됐어요. 꿈일지는 굉장히 치밀하게 적혀지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꾼 직후나 일상생활 속에서 꿈의 기억이 문득 떠올랐을 때 그때 간헐적으로 마구잡이로 적어요. 어쨌든 기억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다 보니까 꿈일지는 꿈에서의 경험을 지나치게 묘사하고 나열하고 기술하는 방식으로 쓰여져요. 그리고 순식간에 쓰여진 이 기록들은 연결성이 없는 단어, 문장들이 파편처럼 마구잡이로 갈겨지는 거죠. 이런 기록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기록으로서의 역할은 잘 못했어요.
음절, 문장, 문단의 구분 없이 오타로 가득한 그 기록들은 오히려 불연속적이고 산만한 서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근데 이런 방식들이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옆으로 그 슬래시, 다시, 검고, 다시, 지붕이라는 구절이 있으면 그때 당시의 기억과 막 대조를 해보면서 뭐가 양옆으로, 어떤 게 검고, 어느 집의 지붕이라는 식으로 중간중간 빠진 서술 오구를 상상해보고 채워 넣으면서 그 서술적인 상상의 가능성을 잡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연상되는 소재들을 화면에 등장시키면서 그림을 그려나가요. 잘 모르겠어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없지만 저는 회화와 공간은 분리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공간에서 회화를 마주하는 건 하나의 리드미컬한 경험을 하는 거랑 같고, 그리고 그런 경험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사건에 놓이게 되는 되게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형태의 미적 경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였고요. 몸을 움직이면서 그림에 다가갔을 때 우리는 그림의 표면을 느끼는 동시에 그림의 환영 혹은 서사의 순식간에 몰입을 했다가도 뒤로 물러서면서 그 하나의 물체가 된 그림이랑 그것이 같이 걸린 공간을 함께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부분에서 전체에서 부분으로 움직이는 몰입을 경유하는 과정은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즐거운 관람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저는 캔버스 옆면을 칠하는 걸 즐겨하는데, 그게 마치 자연스럽게 하지만 의도적으로 몰입을 방해하면서 평면에 대한 그 폭로를 해주는 되게 즐거운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확장시켜서 이번 전시에서 벽면칠을 하고 싶었고, 좀 다양한 몰입의 방식들을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과거에 보여드렸던 작업들은 시골 마을과 원주민 혹은 장마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작업들이 많아요. 저는 시골 마을과 원주민, 계곡과 피서객, 장마가 온 계곡과 마을, 세 가지의 사건을 기준으로 연작을 구분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 각각의 연작에는 방법적인 차이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골 마을과 원주민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시작한 작업들은 건축적인 공간 구성과 안과 밖의 얽힘, 그리고 다층의 레이어와 문, 기둥, 얼굴의 옆모습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등장시켰고, 해체하고 재조립하거나 미완결시키고 은밀하게 인물을 표현했어요. 계곡과 피서객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시작한 작업들은 더욱 평면적이고 리듬이 부각되는 구성에 강한 고채도를 이용해서 비일상적인 장면, 그리고 텐트와 타프를 반복적으로 등장을 시키고 또 다른 연작들보다 구체적으로 인물을 표현했어요. 지나치게 선명한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장마가 온 마을과 계곡은 이 작업의 시작 자체가 같은 내용의 꿈을 꾸지만 어린아이가 아니라 물잠자리가 되어서 물잠자리의 시선으로 장마가 온 마을과 계곡을 관찰했던 그런 구절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업 초기부터 물잠자리의 눈에서 차용된 형태인 동그란 두 개의 막을 반복적으로 화면에 등장을 시켰고, 동그란 막 너머로는 장마가 오게 되면서 비로소 보이게 되는 어떤 남겨진 존재들, 파편 같은 것들, 혹은 물잠자리로 이동을 하면서 보게 되는 광활하게 펼쳐진 공간을 그렸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계곡과 피서객에서 출발하게 된 작업들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전의 작업들에 비해 구체적으로 방식이 바뀌어진 것 같지만 실은 연작 간의 차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위 모양에서 시작한 그 작업들도 계곡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건축적이고 원근적인 공간의 구획이 보이는 시골 마을과 원주민 연작과는 방법적인 차이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여기 있는 이 선녀탕 작업은 같은 계곡과 피서객에서부터 출발한 이야기이긴 한데 계곡의 강렬한 장면이 아니라 계곡의 그늘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저는 또 같은 연작 안에서도 또 새로운 변주를 주곤 하는데 2층의 중앙 공간의 그림들은 고채도와 구체적인 표현을 통해서 눈이 시릴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준다면 1층의 계곡은 계곡의 또 다른 이면으로서의 그늘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공간에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 다른 계곡 그림들과는 다르게 패턴적으로 접근을 해봤던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색감도 상대적으로 저채도로 변화를 주고요. 늘 스트레스는 많고 이전에는 작업에 대한 고민만 가득했다면 요새는 다른 형태의 고민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근데 주변의 기대를 충족해야 한다는 건 저 깊은 내면 속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의식적으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사실 내향적이고 혼자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고 굉장히 게으른데 작업을 하려면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기본적인 성질과 다른 부분에서 오는 힘든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방법은 그냥 힘들면 힘든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하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러면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친구, 지인들에게 의견을 나눠요. 그래서 수용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수용을 하고 아니면 이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켜요. 저는 어릴 때부터 꾸준히 마인크래프트를 해온 굉장한 고수인데 마크를 하면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고 새로운 창작 욕구가 활활 불타요. 그러다 보면 작업에 대한 좋은 소스들도 문득 떠오르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가 JD 연작의 좀 전체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전시였다면 그런 그림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해서 머릿속에 있는 앞으로의 연작들을 더 진행하는 게 내년의 목표예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작업들은 양이 많아지고 시리즈가 더 많이 진행될수록 작업이 가지고 있는 서로 간의 연관성과 맥락이 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얽히고 설키고 하는 작업들을 해나가는 게 앞으로의 하고 싶은 일이고 중간중간 훈련일지 작업도 계속 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인크래프트 고수입니다. 네, 최고의 각도로 찍어주세요. 잠시만요. 집중. 안녕하세요. 네.